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마디마디가 제대로 움직여야 이제 척추가 건강한 건데요. 현대인들의 대부분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등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인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허리 통증 이제는 감기만큼 흔한 증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누구나 흔하게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왜 생기나요?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네. 근육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근육 옆에 있는 인대가 붙어서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근육이나 다른 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허리를 이루는 관절 중에서 제일 큰 관절이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 디스크에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좀 저절로 낫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데요. 보통 정상적인 디스크가 있을 경우엔 별로 통증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벽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부분이 요 사이를 비집고 나서 신경 있는 공간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이 조금 자극받기도 하고 디스크 자체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이 약해 있는 부분이 아예 파열이 돼서 안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를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통증이 발생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들로 오시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액은 어떻게든 제거가 되고 디스크에 있는 두께는 얇아져서 점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가 됐을 경우에 이제 뼈 주변에 변성도 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퇴행성 변화 때문에 통증이 만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안에 있는 수액이 거의 닳아서 없어지고 빈 공간으로 남는 닳고 찢어진 디스크로 진행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결국에는 정상 디스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척추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디스크에 의한 질환을 우리가 흔히 이제 네. 디스크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는 좀 다르게 또 큰 군을 이루는 게 협착증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척추관 협착증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좀 특수한 형태인 추간공 협착증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춰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까지 대표적인 척추 질환 살펴봤고요. 척추 질환은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다리 쪽에 저림 증상까지 동반을 하고, 신경 증상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요 증상들이 좀 다르죠. 질환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 몇 가지 특징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파열된 디스크 자체에 의한 통증과 눌려서 생긴 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 숙일 때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나타나고요.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앉을 때 압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져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앉으려고 하지 않고 좀 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볼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예, 통증을 굉장히 느끼시는 경우가 그렇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로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이와는 다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신경 지나는 통로가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증상이 풀어지거든요. 네. 그런 자세가 바로 허리를 숙일 때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아프고 협착증은 허리를 숙일 때 편해지는 게 가장 큰 대척점이 될 수 있고요.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협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 할머니들 시골 어디 장터 같은 데 가실 때 가다 쉬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쉬는 게 바로 편해서 그런 건데요. 보통 50m, 100m 걷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고 불편해서 자꾸 앉아서 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려고 할 때 디스크는 잘 못 들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 다르네요. 예. 또 하나 이제 추간공 협착증의 주요 증상. 이거는 좀 협착증이 좀 특수한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신경이 지나는 큰 통로를 우리가 대로라고 치면 네. 그 대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을 우리가 추간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근이라고 하는 신경의 가닥이 지나는 통로고요. 이 추간공이 좁아졌을 때는 그 신경근이 직접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신경근에 해당되는 부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와 다리 통증이 나타나지만 다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계통을 따라서 좀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네네. 이 추간공이 좁아질 수 있는 게 허리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압력이 올라가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협착증 증세가 나타나고요. 심해지면은 다리가 무디거나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통증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증상들이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증상 그리고 유발하는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법 어떤 단계별로 치료법이 좀 구분이 되나요? 예. 예전에는 여기 중간 단계가 없이 1단계의 치료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1단계라고 네. 하는 건 보존적인 치료고요.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 병원에 처음 가셨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였고요. 이게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옛날에는 병이 심해지면 바로 수술을 권유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 중간 단계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게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서 유착박리술이나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치료 같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수술 치료 단계가 있었다고 하면 네. 여기서도 또 이 수술과 여기에 장점을 들어서 2.5단계라고 제가 중간 단계를 표현을 했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수술의 장점과 비수술의 어떤 장점을 네. 융합한 그런 치료 단계로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예. 네, 척추 내시경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죠. 아무래도 예. 어떤가요?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가 환자분들이 부담감이 적고 그다음에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치료 방법들이 예전에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유착박리술이라는 거고요. 이제 흔히들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꼬리뼈로 네.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병변 부분까지 도달해서 병변 부분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약물을 뿌려서 신경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유착박리술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방법이 저 기구 끝에 우리가 부풀릴 수 있는 풍선을 조그만 풍선을 달아서 좁아져 있는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풍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경풍선 확장술 이런 두 가지가 우리가 시술 방법의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 질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술 방법 살펴봤고요. 허리나 엉덩이 통증, 허벅지, 다리 그리고 발 당김과 저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환자는 제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네. 그럼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팔순요. 팔순이시고요. 예.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실까요? 증세는 현재 그 오른쪽 다리만 증세가 있는데 네. 다리가 저리고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하고 이 발목 들리는 힘이 없어서 저르셔요. 잘 걷는 게 불편해요. 그 두 네네. 개가 힘이 없으니까. 네. 그 저림은 계속되고. 그러시군요. 근데 특이점은 그 누우시면 다리 저림은 없어요. 네. 근데 발목 힘과 엄지 발가락 드는 힘은 여전히 없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5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셔서 현재는 자연적으로 아물었다고 하는데 네. 그 다리 저림과 엄지 발가락 힘이 없는 거는 그 5년 전부터 시작된 거고 그때 당시 의사 말이 자연적으로 그것도 회복된다고 했는데 네. 요새
오히려 악화돼서 그 다리 저림이나 엄지발가락 힘 없는 건 그때나 똑같아요. 근데 네. 이 발목 들림이 올해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현상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예, 아주 구체적으로 증상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번 상담을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5년 전에 처음에 예.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별다른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예, 의사께서 예. 아주 처졌지만 잘 돼서 예. 길어야 2년이면 예. 증세 다 호전되고 없어질 거라고 했고요. 예. 최근에도 가서 또 MRI만 찍었는데 디스크가 그 당시 그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대요. 근데 예. 명확히 디스크가 뭐 있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고 예. 뭐 디스크상 그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없다고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두세 번인가 지금 몇 달 동안에 맞으셨는데 예. 맞으면 2시간이라 그랬나? 그 정도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기존에 그 치료하셨던 선생님은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환자분한테 잘 치료를 해 주시긴 했는데 예. 일단은 지금 경과가 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에 힘 떨어졌던 부분이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예, MRI 검사를 좀 자세하게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MRI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는 게 보통 옆모습 찍고 그다음에 예. 단면을 찍기도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까지 볼 수 있는 마이엘로그램이라고 하는 신경 통로를 보는 그런 검사를 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님이 발목 드는 힘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MRI 검사뿐만 아니라 근조도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아버님의 실제 신경의 어떤 망가짐 같은 거를 신경 전도의 속도, 그다음에 신경 전도되는 힘, 강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망가졌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검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검사도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예, 그건데 그거에서도 뭐 명확한 그 내용은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경에 예.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나요? 음. 판독이? 그 허리 쪽에 예. 허리 쪽에 어떤 그 뭐 눌림이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어요. 아, 눌림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방법을 예. 지금 주사 치료 같은 걸로 했을 때는 약이 결국에 들러붙거나 막혀 있거나 아니면 주변하고 흉이 져갖고 막 엉겨붙어 있는 그 조직까지 잘 파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사는 멀찍이서 쏘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약효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한 두세 차례 정도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시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변 부분에 물리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약을 뿌릴 때도 병변에 직접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가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치료 방법보다는 분명히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방법만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그런 수술이긴 한데 시술 같은 그런 환자분한테 부담 없는 그런 수술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아버님 어떤 회복이라든지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다리 저림뿐만 아니라 이 발목과 발가락에 힘 없음도 그런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호전은 가능한데 예를 예. 들면은 그 병을 앓은 지가 너무 오래됐으면 사실은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 자체가 이미 완전히 절단났다고 한다면은 못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그 다리 힘으로 가는 신경 가닥이 10가닥인데 그중에서 한 5가닥은 망가졌고 5가닥 정도가 지금 해롱해롱하는 곧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놔주면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지시겠지만 100%는 못 돌아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힘만 좀 돌아오더라도 아버님 일상생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힘이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에이 안 돌아오겠자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이런 방법들을 잘 시도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예. 더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 보시고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동호 원장과 함께 증상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시술 방법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신경풍선 확장술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하네요. 치료 원리는 굉장히 네. 단순합니다. 관 끝에 네. 우리가 풍선 기구를 하나 달아서요. 이렇게 MRI에서 보이는 환자분의 좁아져 있는 병변에 요 기구를 직접 집어넣고 막혀 있는 부분 위아래로 확장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를 갖다가 길을 뚫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환자분을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허리뼈, 엉치뼈 요 사이에 있는 신경 지나는 통로가 막혀 있었는데 네. 관을 이용을 해서 막혀 있는 부분에 관을 딱 거치를 시키고 풍선을 부풀려서 요 신경길을 갖다가 확 밀어내면 실제로는 신경 지나는 길뿐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부분까지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실제로 환자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시술 전과 후를 우리가 합성 영상을 위해서 이제 CT를 찍어 놓은 건데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요렇게 기구가 들어가서 막혀 있는 부분까지 지금 보면은 막혀 있는 부분 뒤로는 요 조영제라고 하는 물감 약이 예. 퍼지지 않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끊겨 있는 거 예, 같아요. 끊겨 있기도 하고 요 뒤에 부분에 지나가는 부분도 마른 실개천처럼 굉장히 좀 가늘게 지나가는데 네. 요 부분을 풍선으로 직접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영제 물감약을 뿌려봤더니 막혀있던 부분은 뚫렸고 뒤에는 완전히 홍순한 것처럼 신경 주변으로 약물이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신경풍선 확장술입니다. 예.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 하나긴 한데 혹시 뭐 안전성 등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각 대학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다음에 각 유명한 병원에 계신 분들 다 우리가 모아서 자기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치료 경험 같은 거를 모아서 저희가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률과 각각의 어떤 합병증,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고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서 외국의 유명한 학회지도 한번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치료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5세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남성분의 사례네요. 예, 이분은 예전서부터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서 2년 전에 한번 시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시술을 받고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편하게 지내시다가 내원하기 한 4개월 전서부터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도 하고 그다음 검사상에는 이제 예전 병변이어서 다시 주사 치료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는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 자체가 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 허리 5번, 엉치뼈 1번 사이. 그래서 그 부분에 병이 있었던 분이고요. 실제 MRI를 보면은 이렇게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방전이증도 있어서 여기 보면은 신경 뼈가 약간 턱이 져 있고 어긋나 있는 디스크도 것 좀 같아요. 튀어나와 있고 해서 네. 좁아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예전의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법적으로는 이 뼈가 4분의 1 이상 벗어나서 굉장히 심하게 어긋나 있어야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들게 환자분이 수술을 버텨야 했다면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풍선관을 이용을 해서 요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고 요 개선을 시켜놓으니까 환자분은 그 이후로는 예전 2년 전에 시술 받았던 것처럼 굉장히 또 증상이 좋아져서 네. 지금 현재는 열심히 여기 뒤에 있는 인대 강화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서 치료받고 계신 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이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술하는 사진을 우리가 실제로 남겨봤는데 여기 요 마디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꼬리뼈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막혀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네. 여기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풍선관을 부풀린 거거든요. 예, 부풀려 가지고 실제 신경 통로, 메인 통로로 넓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각각의 추간공이라고 하는 신경 통로까지 넓혀서 여기 보면은 보이지 않던 길
바깥쪽으로 조영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길까지 다 확인해서 넓혀놓은 그런 치료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척추염증을 앓고 있는 55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자, 어떻게 시술이 진행이 되는지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영상 사진, 이제 시네마 방법으로 해서 찍은 거고요. 네, 이제 뭐가 올라가고 꼬리뼈서부터 있어요. 이제 관이 이제 꼬물꼬물 이렇게 올라가서 네, 병변에 이제 환자분 왼쪽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추간공 도달을 해서 조영제를 쭉 뿌리기 전에 이제 풍선으로 부푸는 게 지금 보이죠? 꽤 커지네요. 예, 꽤 커져서 이제 저기 신경 길을 다 넓히고요. 네. 넓힌 다음에 조영제를 뿌려 보니까 신경 길이 완전히 지금 뚫린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바깥까지 쫙 퍼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의 주 통로인 척추관에는 저렇게 풍선을 부풀려갖고 위아래로 막혀 있는 부분을 저렇게 뚫고 다니게 되면은 저 신경에 있는 큰 통로뿐만 아니라 작은 통로까지 네. 다 해결을 하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는 시술 영상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경풍선 확장술인데요.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뭐 뭐니 해도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힘들어하실 때 원하시면 수면 마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의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절개가 없이 빠른 일상 복귀 가능하고요. 30분 내로 보통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치료받는데 굉장히 길게 걸리지 않고 네. 오전에 내원하셔서 낮에 치료받고 한두 시간 안정 취하면 퇴원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그렇군요.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풍선 확장술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척추 질환 치료 크게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시술 그리고 수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제일 이제 헷갈리시는 게 시술과 수술인데 네. 제가 막 열심히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이 이제 다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술은 뭐 언제 하나요? 언제 이렇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시술을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꼭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좀 구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은 칼을 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절개창이 있는 게 수술이고 절개창이 없는 게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절개가 없고 절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크게 희생을 해가면서 치료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런 몸에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고요. 네. 수술은 이왕 칼 대고 치료를 하면 이렇게 막 나사못도 고정이 돼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인공 디스크도 들어와 있는 이런 거창하고 큰 치료를 우리가 대부분 수술로 연상을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치료가 되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서 치료 예후가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은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을 제한적인 시야에서 제한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적용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약해서 그렇죠.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착박리술, 풍선확장술 같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은 크게 열어서 좋은 반면에 크게 열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건 나사못만 박은 것 같지만 여기 뒤에 있는 뼈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해서 희생을 시켜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겠네요.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 근육 같은 걸 희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거는 척추 유압술,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것들이죠. 그렇군요. 척추 시술과 수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5세예요. 75세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네. 설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저는 8년 전에요. 예. 척추관 협착증에다가 전이전방증에다가 음.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협착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에다가 이래서 수술을 꼭 받았어요. 예. 받아서 4번, 5번에다가 깍지를 4개를 낀 거예요, 앞뒤로. 예.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는 한 1년 동안은 편안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통증이 오고 예. 허리가 구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요. 예. 한 10m도 못 걸어요. 허리를 펴고. 예. 유모차를 들고서 이렇게 가면은 따뜻해지고 치료하기 전에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 기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지금은 이제 재수술이라는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선 확장증이니 이런 거를 해야만 되는 건지 수술은 이제 자꾸 칼을 대면 안 좋다고 하고 허리 힘이 없는데 허리 힘이 없어서 자꾸 가라앉아요. 서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는 방법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증상이 이제 수술하고 한동안은 괜찮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가장 최근에 MRI 검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MRI 한 일 없어 수술하기 전에는 했어요. 수술한 후에는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일단은 이제 그건 검사를 반드시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4, 5번 네. 마디를 갖다가 유합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유합술을 하게 되면 뼈하고 뼈를 우리가 완전히 한 뼈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기구를 이용을 해서. 네. 그 뼈 마디는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네. 기구가 빠진 거니까. 네. 그러면 그 마디가 원래 담당해야 될 가동 범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네. 위나 아랫마디가 그 고정된 마디 역할까지 해서 좀 과하게 쓰이거든요. 네. 그 과하게 쓰이다 보면은 반드시 또 협착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협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일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 박히듯이 네. 뼈 마디 안쪽으로 굳은 살이 박혀갖고 신경이 좁아진 거니까 네. 이제 병 자체가 깊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위나 아래쪽으로 협착증이 오게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쥐도 나고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겨우 걸어 다닐 정도로 네. 병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예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보통 한 마디 했다가 그 위나 아랫마디 또 연장해서 수술하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연장해 놓으면 또 한 7년, 8년 지나서 윗마디, 아랫마디 또 망가지면 계속 연장을 해서 무슨 철기를 처음에는 경인선 깔다가 네. 그다음에 뭐 경원선 깔다가 경부선 깔듯이 계속 구간이 네. 늘어난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 척추 수술의 어떤 한계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고리를 끊어보려면은 그게 되는 거를 미리 알고 예측을 해서 일단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내가 유합술을 했으니까 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일상생활도 굉장히 조심하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키우고 하는 대비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는 해주셨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수술 넘어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네. 힘듭니다. 이 풍선관 같은 경우에 뚫어주면은 제일 좋은데 네. 이미 수술을 해서 그 마디가 네. 흉이 져서 굉장히 주변 부분하고 유착이 돼 있거든요. 네. 들러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들러붙은 부분을 저 관을 이용해서 살살살 통과를 해서 위나 그 위까지 더 접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래도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한번 해봐야 환자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풍선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넓혀봐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접근 방법을 꼬리뼈가 아니라 양 옆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더- 옆으로 들어가면 추간공이라고 하는 거를 네.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네. 추간공에다 넣을 수 있는 풍선관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데 예전처럼 나사목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네. 시술이든 수술이든 나사못 연장하지 않고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좀 개발이 돼서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가셔서 꼭 한 번은 진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잘 짚어주셨거든요.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뒤이어서 좀 알아볼 내시경 치료들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 시술과 수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내시경 치료라고요. 예, 예. 예. 일단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 게 내시경이 안을 들여다보는 기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구를 아주 작은 절개를 이용해서 음. 몸 안에 삽입을 해서 병변을 직접 보면서 그 기구 옆에 우리가 작은 수술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같이 좀 마련을 해 놓으면 직접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 기구가 들어와서 치료를 네. 하되 예전처럼 크게 큰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cm 미만의 작은 구멍만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척추 내시경 치료입니다. 뭐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와 기구가 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뭐 양방향, 단방향 치료가 있지만 네. 결국 기본적인 개념은 같고요. 장점이 이제 피부 절개가 없고 그 다음에 수술 시에 피부, 근육, 인대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술과 수술의 콜라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원리와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짚어볼게요. 예, 원리는 이제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서 통증을 완화하는 건데 네. 이 좁아진 원인이 디스크면 디스크를 제거하면 되고요. 만약에 주변에 인대면 인대를 같이 제거를 하면 됩니다. 방법은 절개 없이 직경 7mm 정도의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을 하고요. 특징은 결국 절개가 없고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증상이 예전에는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방법 병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했다고 치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등 거의 광범위한 척추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치료 원리부터 특징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척추 수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할까요? 예, 일반 수술은 가장 큰 단점이 크게 열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병변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뼈도 좀 깎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도 좀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cm에서 기구가 들어오려면 8cm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피부 절개가 필요하고 그 정도 크기의 근육과 인대, 뼈의 손상이 있다고 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관, 보통은 한 7mm 정도 되는데 7mm 정도 관 들어왔는데 7mm보다 많이 째는 사람은 없겠죠. 예, 보통 1cm 미만의 절개를 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쏙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피부나 근육, 인대 손상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건데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중국 교포시거든요. 근데 한 7, 8년 전에 중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받은 그 부분에 똑같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에 절개가 돼 있었고 요번에 병이 생긴 건 왼쪽이어서 수술을 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상처가 요만하고 네. 제가 수술했던 상처가 요만하게 2개가 나란히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네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척추 수술과 척추 내시경 시술 분명히 좀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시술의 간편함 그리고 수술의 효과를 좀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 네. 디스크 파열됐을 때 신경을 눌러서 응급으로 우리가 수술해야 되면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엽시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시경으로 치료합시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연세 드신 분들 특히 협착증 때문에 내가 이거 크게 열고서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나 맞아요. 하는 분들 고민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부담감 없이도 협착증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좀 전에 전화 주셨던 그런 어머니처럼 척추 수술 후에 위나 아랫부분에 어떤 병이 진행이 되면서 통증 증후군 때문에 또 열고 해야 되나 나 이제 2번 다시는 수술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윗마디에다가
우리 내시경으로 치료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떤 요통이라든지 하지방사통 같은 경우에 직접 여길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라고 하면은 크게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아. 병변 여기였구나 하고서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척추 내시경 시술을 받고 좀 예후가 좋을 만한 그런 사례들, 대상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허리나 엉덩이 통증, 허벅지와 다리, 그리고 발 당김, 저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82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분은 8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받고 4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네. 크게 뭐 호전을 못 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술 후에도 저림, 당김, 통증이 있었고 그다음 환자분이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본인이 고혈압이 있고 약을 계속 아스피린 같은 걸 드시니까 수술을 크게 못 하겠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MRI 봤더니 병변이 다른 부분들은 그런대로 연세 감안하면 괜찮은데 요 한마디가 딱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가 지금 좁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앞에 디스크 심하게 튀어나왔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사그러들어서 요 부분만 좀 해결해 드리면 환자분 증세가 좋아지겠구나 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 까맣게 튀어나와 있는 인대만 제거를 했습니다. 요게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요게 까맣게 있던 인대 지금 없어졌죠. 사라졌네요. 예, 없어지고 나서는 신경 완전히 풀렸고요. 환자분은 굉장히 증상이 깨끗해져서 네. 수술을 왜 내가 고민을 했을까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 하동 원장과 함께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1위로 꼽히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이 또 하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요. 네, 72세시고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에 주사 치료를 한 8년간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괜찮더니 점점 이제 더 하고 다리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는 수술을 했고요. 예, 양쪽 다요. 예, 예, 그리고 그 허리는 너무 아파가지고선 이제 여기저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시술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텔레비를 보니까 수술을 안 하고선도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어머님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허리가 이 다리도 수술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 퉁퉁 버가지고 이래 걸어댕기면 걸지도 잘 못하고 이래요. 그래서 예, 이 팔에 끼는 토시를 이렇게 끼고 다녔더니 좀 덜해요. 예, 그리고 허리가 지금 뭘 조금 이래 구부리고 뭐 이러면은 너무 허리가 아파가 계속 이게 허리 복대를 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 그 허리 대는 거, 그걸 이렇게 됐더니 많이 이렇게 아픈 게 통증이 좀 덜하고요. 예, 그 듣나서도 이 복대를 하고자 않는데 복대를 풀고선 잘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일단은 이 뼈가 전부 다 예, 잠깐만요, 잘 듣기질 않아가지고. 예, 예. 그 아주 다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싹 망가졌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제일 예. 큰 문제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예. 변화가 심해지면은 뼈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자라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는 점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서 추간공 협착도 생기고 척추관 협착증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잘 안 쓰게 되고 허리 근육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은 다 생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뭐 진단명도 하나를 못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도 결국에는 뭐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거로는 안 되니까 일단은 수술을 해야지라고서 설명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수술을 그럼 뼈에다 이렇게 예. 뭐 박는 거 그런 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은 어머님이 지금 8년간 주사만 맞아오신 것 자체가 너무 주사라는 그게 치료에 예. 너무 8년간 했던 예. 게 한 거의 또 한 8년간 이제 안 했어요. 해도 이제 소용이 소용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럼 그 다음 네.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아마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엄두가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다음 단계가 수술이 아니라 제가 예. 보기에는 어쨌든 가볍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술 같은 것들을 먼저 해보고 연세가 지금 70둘밖에 안 되셨거든요. 예. 물론 뭐 일을 많이 하시고 뭐 고생 많이 하시면서 뭐 지금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내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 자체의 건강이 보통 요즘 72이라고 하면은 할머님은 아닙니다.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지.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게 있고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술 같은 거를 좀 먼저 해서 환자분의 어떤 반응이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런 치료를 해도 정 안 될 때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하지만 수술도 여러 마디의 병이 있으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정도를 해결해 드렸을 때 환자분이 개선되는 게 굉장히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고 정밀하게 환자분을 들여다보고 그다음 환자분한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하면서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서로 주고받아서 아, 어머님한테는 이런 치료가 제일 이제는 필요하겠습니다라고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너무 하나의 치료만 장기간 받는 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좀 시급하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요. 네, 63세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지금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가 불편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요. 예, 허리를 2번 수술했거든요. 2번이요. 예. 예. 근데 아주 일어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예, 양쪽 또 밖에서 걷다 보면 고관절이 아프고 예. 그러거든요. 2번을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어요? 저거 처음에는 했고 두 번째는 뭐 뼈를 잘라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디스크 같은 병으로 그냥 병변이 있는 부분만 절개해서 제거를 했고 두 번째 수술하면서 나사목 같은 게 고정이 됐나요? 예? 예. 기구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지금 들어 있나요? 예. 아, 그럼 마지막 수술 받으신 게 지금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5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불편하셨던 게 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얼마나 되셨어요? 계속 아파요. 수술한 후에도 계속 아프셨어요? 네. 예. 지금도 우리하고 계속 예. 아파. 그 지금은 오래 걷는 거는 한 몇 분 정도까지 걸으실 수 있어요? 걷는 거는 그냥 걸어요. 그냥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쉬고 걸으실 수 있고. 예, 아파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예. 몸을 근데 이제 오래 걸으면은 제일 불편한 게 고관절 쪽이고 아니요, 허리. 예, 자고 일어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불편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불편한 원인은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 후에 기구가 이제 들어 있는데 그 기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 거슬린 근육이 계속적으로 자극받아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 근육 자체가 주변에 있는 기구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되면 근육이 점점점 마르고 지방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MRI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근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근 위축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주사 치료 같은 방법도 있고요. 재활, 전기 재활 같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근 위축은 반드시 꼭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좀 해결이 덜 됐던 어떤 협착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협착증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치료해 볼 수 있는 게 주사 치료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고요. 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풍선관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같은 그런 유착 박리를 통해서 좀 해결해 볼 수 있고, 그것마저도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긁어내거나 제거하거나 구멍을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까지 고민하는데, 그런 수술도 역시 내시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여태까지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 3번째에서 재미 보면 됩니다. 근데 재미 보는 방법을 기존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내 몸에 좀 해가 좀 덜하고 부담이 적고 하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2번 했다고 해서 3번째 못 받으라는 법 없거든요. 좀 더 간단한 방법,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주사 치료와 함께 저희가 오늘 설명해드린 시술적인 방법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좀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4살이에요. 네, 54세시고요. 예. 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골반도 틀어져 있고요. 예, 등도 엉덩이 뼈도 굽고 이제 척추뼈도 굽어서 측만증도 있고 예, 그러면서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 있으면서 이제 방사통도 있고 고관절 있는데도 아프고 그걸로 예. 인해서 이제 발도 아프고 예, 네, 근데 이제 주로 왼쪽 있는 쪽이 주로 아파요. 그리고 예, 허리도 아프고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제가 퇴행성 관절이 진행돼가지고 이게 허리 아픈 지가 오래돼서 예. 시술해가지고는 안 되고 뼈가 많이 자라가지고 시술에선 별 효과가 없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주사를 맞았는데 예. 주사를 맞았어도 효과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병 자체가 측만증도 있고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측만증에 대해서 혹시 한 각도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다고 혹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심하다고는 심하지는 안 않는데, 들으셨는데, 예, 근데 어쨌든 퇴행성 변화 때문에 뼈가 네. 옆에 있는 부분이 자라나오면서 신경 통로를 막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예.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잊어먹고, 제가 척추 전방전이증도 좀 있어요. 전방전이증도 있고, 사실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네요. 네. 예,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계속 한 방향, 다른 방향으로 좀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틀어지면서 신경을 덜 눌리게끔 했는데, 그런 자세 자체가 다른 부분에 병이나 어떤 뼈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협착을 유발하고 해서 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환자분 정확한 사진을 좀 보고 아니면 직접 진찰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 전방전이증이 어느 정도인지, 전방전이증에 의한 증상이 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나머지 내가 지금 불편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종아리가 당기고 발목 들어 올리는 힘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신경이 어딘가 눌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직접 진찰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병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 내가 제일 불편한 부분이 뼈가 자라나서 좁아진 부분이다. 수술을 권유를 받았다. 근데 그 수술은 나는 하기 싫고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사목 고정해야 되고 크게 절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수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방법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있고 경험들이 늘다 보니까 예전에 꼭 수술이 필요했었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단계로서 요 정도만 조금 신경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해서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듯이 정말로 나사목 고정해야 될 정도고 이 방법 외에 없다 그러면은 저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드릴 거고 경험 많은 선생님도 권유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단계에서 우리가 과하게 치료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절개, 뭐 작은 치료를 통해서 신경만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도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하동원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치료 시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주의할 거는 좀 많은데요. 네. 뭐 언제나 늘 얘기는 똑같습니다. 뭐 바른 자세 취하고 아플 때 빨리 병원 가서 병이 더 크지 않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내가 수술이 아니라 이거는 작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네.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는 내 몸을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제일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가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